알겠습니다. 잠깐 좀 쉬어가는 얘기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정윤회 씨가, 정윤회 씨 변호인이 법정에 나가서 만만의 실체 없다. 그거 박지원 씨라고 표현했는데, 박지원 의원이 만들어낸 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 누가 만드는 상당히 얘기? 많은 언론계에서 네. 회자가 됐어요. 네. 그리고 제가 뭐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네. 많은 분들이 비선 라인이 인사를 자행한다고 하는데 네. 김기춘 인사위원장이 그걸 제거해줘야 된다. 네. 그리고 만만해라는 것도 있다 하더라. 있다 하더라.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네. 그런데 바로 동아일보 기자가 또 여러 곳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만만해가 누구라고 하더라. 그래서 나도 이름은 얘기 안 했다 이 말씀이죠? 저는 안 했어요. 네. 그게 다 저도 이제 재판을 준비하니까 그거 다 봤죠. 네.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그렇게 누구라고 하더라. 그래서 나도 그런 소리 들었다. 네. 그걸 보도했는데 아니 야당의 원내대표를 2번 하고 저도 중진인데 네. 의혹이 있는 것 얘기 못해요? 그런다고 하면은 박관용 전 네. 국회의장 새누리당 상임고문께서 그 지적했잖아요. 비선 라인 인사하면 안 된다. 네. 왜 그 양반은 고소 안 하고 저만 고소하는지. 저도 매주 금요일 날 방송 나왔지만은 내일 재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또 그걸 언론 플레이 했더라고요. 내일 박지원이 재판 있다. 현장 검증 있다. 이게 검찰이 안 좋은 거죠, 권력이.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우리 박지원 의원과 검찰 그리고 뭐 정윤회 씨 측하고 해결해야 될 그렇죠. 문제인데 그러면 그냥 만만해는 그냥 그런 얘기를 듣기만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듣기만 했어요. 그 실체가 있다라고 있다 뭐 없다도 몰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 네. 그거 뭐 내 입 가지고 네. 방송에서 그런 얘기도 못하면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어쨌든 그걸 가지고 만만해라는 표현 자체를 방송에서 말씀하신 건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있는 얘기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야당의 책무입니다. 네. 국민도 알고.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 언론인들한테 들은 이야기다. 그렇죠. 그 언론인들은 왜 자기들은 기사를 안 쓰고 우리 박 의원한테 먼저 그 얘기했을까요? 정 부장도 기자하시면서 그랬잖아요. 물어가지고 네. 박지원이가 그러더라 해야 기사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또 저는 이용당한 친절한 지원 씨라 기자가 모르니까 가르쳐줬죠. 네. 그렇지만은 저는 이름은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건 뭐 이제 또 정윤회 씨 측하고 나중에 법정에서 좀 사실관계를 명확히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뭐 내가 비대위원장이라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가 내년 2월 8일로 정해졌죠.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아직 하신 건 아니죠? 지금 아직 아무런 얘기도 못 합니다. 네. 실제로 저도 뭐 내일 또 네. 대구에서 매일신문 초청으로 강연을 갑니다마는 네. 뭐 대학이나 네. 그러한 곳에서 초청하면 강연은 가지만은 본격적으로 그 누구도 네. 당대표 나오겠다 할 처지가 못 됩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오죽 했으면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저도 비대위원인데 네. 지금 당을 하루속히 좀 추스리고 살려야죠. 그런데 우리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요즘 잘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도 한 4주째 조금씩 우리 지지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역시 열심히 하면은 국민은 평가한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닙니다. 문재인 의원이 오늘 그 기자들하고 오찬 간담회에서 한 12월 중순 전에 당권 도전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근데 그 사이에 뭐 직접 선언하신 건 아니지만, 문재인 의원이 당권 도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이셨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네. 당권과 네. 대권은 분리돼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당규에도 분리가 돼 있거든요. 네. 단 이번 당대표가 선출되면 임기가 2년이고 네. 대권 후보는 3년 후에 네. 결정되기 때문에 물론 1년이라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너무 어렵고 네. 우리의 목표는 가치관이 아닙니다. 네. 집권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2번 집권에 실패했고 네. 총선도 실패했고 네. 지방선거도 실패했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도 영국의 경우도 보면은 하원 의장이나 하원 상원 원내대표들이 야당일 경우 얼마나 많이 대통령을 비판합니까? 그 킹거리치 하원 의장이 클린턴 대통령을, 네. 펠로시 하원 의장이 부시 대통령을, 지금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 되니까 다수당이 의장, 됐고 다시 또. 예, 네. 원내대표가 오바마 대통령을 얼마나 비판해요. 네. 그러면서도 또 집권 여당과 협상을 해가지고 전국을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는 싸울 때는 싸우고 그런 질 때는 역할을 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나니까 네. 대권 후보는 미국도 그러고 네. 영국도 그러고 얼마나 많은 꿈을 주는 그런 후보들이 나타나가지고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당권 후보는 경험과 경륜을 가진 사람이 또 몸을 사리지 않고 당을 위해서 싸울 때는 싸우고 또 져줄 때는 져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좋고. 박근혜 대통령은 뭐 어쨌든 비상대책위원장도 했고. 그런데요. 뭐 했지 않습니까? 아니 예. 우리 정부장께서 오랫동안 정치부 기자를 하셨지만은 네. 김대중, 네. 김영삼, 박근혜 같은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는 지금은 없습니다. 네. 또 국민도 변했어요. 김대중 보십시오. 영광 한평 전라남도에 네. 와서 소변 한 번 안 본 사람, 대구 사람을 데려다가 공천 주니까 압도적으로 당선되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 보십시오. 여기 얼굴에 상처 났을 때 병원에서 제1성이 대전은요. 네. 그러니까 우리 당 후보가 훨씬 앞서갔지만은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잖아요. 그러한 힘을 가진 지도자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이 박지원이를 부산에다 공천 주면 되겠습니까? 박지원이가 김무성 대표를 광주에다 공천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도 변했고 그러한 리더십,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해서 집권의 길로 가는 것이 당과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다. 그래서 당권 대권 분리를 제가 주장했는데 네. 이걸 마치 박지원과 문재인 이 싸움으로 몰아가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문재인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들리죠. 예, 문재인 의원은 그런 카리스마를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지금은 판단. 그런 시대가 아니다. 없어요. 시대도 네. 아니고 네. 문재인 의원은 어떻게 됐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네.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48%의 지지를 받았던 네. 대통령 후보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꿈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그걸 갖다가 달리 생각하면 문재인 의원의 논리는 이제 지난 대선 때는 당과 후보가 이렇게 일체화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을 혁신하는 거 자기가 직접 주도를 하면서 당과 일체화가 지난 되고 대통령 선거 때 네. 이해찬 당대표, 네. 박지원 원내대표, 네. 김한길 대표는 쫓겨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해찬, 김한길 아무런 역할 못하고 네. 저는 저는 하방에서 네. 호남만 돌아다니면서 문재인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광주나 목포에서는 92% 문재인 득표를 했고 우리 호남에서 90% 네. 이상을 지지해줬어요. 사실상 모든 것을 대권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가 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얘기가 말하는 건 아니고 말이 안 된다. 이제 아마 문재인 의원으로서는 우리 당이 자꾸 실패하니까
강한 혁신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혁신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런 꿈을 가지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상처가 나더라. 안철수 전 대표. 국민 지지 1등이었잖아요. 4년간 대표하고, 아니, 4개월간 대표하고 네. 큰 상처 입어가지고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손학규건, 문재인이건, 안철수건, 이런 분들은 좀 대권의 길을 과감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거지. 아, 제가 무슨 재주로, 무슨 권한으로 그래도 문재인 지금 나오지 마라, 이런 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일 좋은, 만약에 지금 언론에 오늘 아침에도 3파전 구도다 해서 우리 박지원 의원, 문재인 의원, 정세균 의원 세 분이 거론이 됐는데, 그 세 분이 나오고, 일각에서 거론된 김부겸 전 의원이 안 나오고, 그게 제일 좋은 구도 아니겠습니까? 박 의원 입장에서는. 김부겸 의원은 제가 직접 확인 안 했지만은 네. 오늘 오전에 네. 보도를 보니까 자기는 차기 총선에 올인하지 네. 당권에 도전하지 않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한 80일 남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월 중순 말이 돼야 이제 가시화됩니다. 네. 뭐 선거 때마다 많은 후보들이 나서지만은 전들 꼭 출마한다는 법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생물이니까 그렇죠. 두고 보아야죠. 생물이고. 그렇지만은 대권을 꿈꾸는 분들은 조금 더 네. 정책과 아이디어,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도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게 좋고, 당대표는 좀 알겠습니다. 야당답게 싸우고 양보하고 이런 거 하자 이거. 아까 잠깐 손학규 전 대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그 강진에 그 토굴에 찾아가셨는데 못 만났다. 아니, 그건 전화 통화만 했다고. 와전된 거고요. 손학규 대표하고 저하고는 자주 전화를 통화합니다. 네. 그리고 그때는 실사굿이라고 네. 손학규 대표의 대권 후보 때 그 팬클럽 네. 신민영 대표가 있어요. 네. 그분들 한 5, 60명이 목포에서 3, 40분 거리인 전라남도 해남 대흥사에서 산행을 하고 네. 7시에 손학규 대표가 거기에서 저녁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 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안 맞았다 이 말씀이군요. 간다고 했어요. 아. 그랬다가 5시로 바뀌어서 제가 또 갔습니다. 가면서 물어보니까 손학규 대표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그 토굴에 산속에 계시는데 사모님이 네. 좀 배탈 같은 게 나셨대요. 네. 그래가지고 안 알겠습니다. 좋은데 이 깜깜한 네. 밤중에 혼자 놓고 갈 수 없으니까 네. 다음에 봅시다. 와서 뭐 누군 만나고 누군 안 만나고 그런 건 아니다. 이런. 회나 한 돈 먹자.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박영선 의원은 만났고 뭐 정동영 의원은 내려갔는데 못 만났고 아니, 박지원 의원도 못 만났다. 그건 아니에요. 누굴 만나고 누구 안 만나고 또 그건 이런 건 아니고 아니다. 예. 박영선 의원도 당시 같은 시간에 김영록 수석 부대표가 해남 출신이에요. 네. 거기 대응사로 박영선 대표 때 부대표들을 한 10여 명을 초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알겠습니다. 거기 갔다가 거기 네, 가서 네, 네. 놀다 왔어요. 네. 그래서 박영선 대표도 거기 오는 사이에 예. 강진에 들려서 만나 뵀다 하는데 그렇게 어쨌든, 손학규라는 사람이 편협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손학규 토굴 정치를 이른바 토굴 정치라고 있는 듯한 느낌도 있는데 그 손학규 전 대표를 여러 번 찾아가고 하는 걸 보면 어떤 손학규의 역할론을 다시 좀 기대하고 하는 어떤 모습들 아닐까. 손학규 전 대표가 다시 이른바 지금 기간은 와싱턴 기간이고 다시 정계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십니까? 저는 그 정계 은퇴한다고 했을 때도 네. 절대 하지 마라. 네. 그리고 그 후로도 수차 전화하면서 또 이렇게 만류하고. 방송에 나와서도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다 영남 지방에서 훌륭한 대권 후보입니다. 네. 충청도, 안희정,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손학규 대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후보들이 세계 경쟁을 하고 투쟁도 하고 국민 속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은 국민이 인정하고 당원이 검증해서 대통령 후보가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한번 월드컵 16강처럼 하나 떨어지고 해보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을 네.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로서는 가장 손학규 대표가 적임자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금도 나오라고 네, 계속 합니다. 끝으로 짧게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근데 손학규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정치에서 들고 날 때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 평소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대국민을 상대로 정계 은퇴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번복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물론 네. 본인이 부담이 되겠죠. 네. 날 때는 분명히 했지만은 네. 들 때는 또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간곡히 원해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집권을 위해서 당신의 역할이 있다라고 네. 한다고 하면은 나와야지. 국민이 바라고 당원이 바라는데 고집을 꺾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손학규 알겠습니다.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가 또 어떤 차후에 정치 행보를 보여줄지 참 관심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